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시간의 주가가 이제 38,000원대까지 좀 떨어졌죠. 자, 이번 주에 4만원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개장된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나스닥 그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0.27% 올라가고 있고요. 다우 같은 경우도 0.52% 상승. 그 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0.14, 중소형 중심의 러체 2000 같은 경우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금 영국 쪽에서 소식이 이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죠. 이분이 리자인 사임했다는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총리 된 지가 뭐 한 두 달도 안 됐죠. 한 6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감세 플랜, 보통 이제 이 감세 플랜은 1980년대에 이제 대처 영국 추상이 이 신자유주의 어떤 정책으로 이제 감세 관련되는 부분을 일으키면서 했던 부분인데, 리즈 트러스트도 대처의 어떤 분위기로 이제 이 정책들을 들고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재무장관도 새로 나왔고 이제 본인도 지금 사임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파운드 가격도 이제 올라가면서 국채 금리가 좀 이제 안정화되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제 증시에는 일단 영국 쪽의 분위기가 호재로 지금 일단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잡리스 클레임,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이제 발표되는 거죠. 이제 장전에 이제 개장 전에 발표되는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요, 이제 전주비, 전주 대비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이 예상치보다는 조금 작게 나왔죠. 물론 이제 뭐 이게 월간 단위로 어떤 부분은 아닙니다만 조금 이제 주간 단위니까 신속적인 어떤 이제 고용 관련되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작아졌다는 말은 이 고용률 관련되는 부분이 나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준 위원들이 금리 단 이제 올려갈 때는 이 부분들이 오히려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장 초반에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사임 관련되는 이야기로 영국 시장에서 이 파운드 가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이제 주식 시장에도 뭐 나쁘지 않은 어떤 분위기들을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보시게 되면 이제 뭐 브리티시 파운드가 이 리즈 트러스 announced resignation 사임 소식 이후에 올라가서 최근에 이제 감세를 하게 되면 이 경제 성장률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이 감세 이런 것들은 많이 합니다만 이 정세를 많이 안 하죠. 왜냐하면 세금을 올리는 걸 싫어하니까 보통 이제 국채 시장에서 채권 발행해 가지고 정부 이제 부채가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많이 이제 하는 편으로 경기 부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제 세금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그 뭐 세금 오히려 이제 깎아서 감세 정책으로 해서 이제 뭐 신자유주의 형태로 이 공급 사이드에 영향을 좀 줘서 이게 뭐 낙수 효과가 있어서 이 경제 성장률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뭐 실정을 해보면 감세를 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하는 어떤 경우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대처의 어떤 정책들을 그대로 했다가 지금 시장의 역풍을 맞아서 6주 만에 지금 사임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좀, 금융시장에서는 호재로 일단은 보고 있는 어떤 분위기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영국 시장에서 리즈 트러스 사임 소식으로 주식, 그 다음에 외환 시장에서의 파운드 가격, 그 다음에 채권 시장에서 본드 가격도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채권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일단 호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HLB 관련 어떤 기사는 이제 오후에 뭐 특별하게 지금 없었어요. 오전에 이제 나왔던 이 테라피틱스 관련되는 이 그 신경영양성 각막염 관련되는 이 티모신 베타 관련되는 이야기 이후로 뭐 특별한 거 없었는데, 차트 중심으로 한번 흐름들 한번 살펴보면
자, HLB가 거의 이제 한 6주 동안에 이렇게 계속 이제 좁은 어떤 박스권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이제 큰 흐름으로 이제 주가 흐름들을 본다면 이 5월 달에 이제 간세포함 관련되는 부분 항서 제약이 이제 상해 거래소에 이제 공시 관련되는 이야기 나오면서 간세포함 관련돼서 삼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통계적 유효성을 확보했다 이러면서 급등을 했다가 그 결과 발표를 이제 9월 달에 에스모 학회에 하기 때문에 그 이후 다시 이제 6월 달에 3만원 부근까지 빠졌다가 이 3만원 부근에서 이 추석 그 점이었죠. 그때 이제 주말에 발표가 나온 다음에 회사의 발표에서도 통계적 유의성 OS 값을 만족했다. 이걸로 이제 여기서 졸파가 나왔으면 주가 흐름들이 조금 나올 뻔했는데 오히려 이제 개법 원봉을 맞으면서 9월달에 시장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진 게 또 국내 시장이었다 보니까 다시 이제 4만원 부근까지 빠졌고 이 유중의 어떤 발표가 8월달에 나오면서 그 이 유중을 압도할 수 있는 어떤 흐름에서 주가 위에 있어야 이 다음 달에 이제 그 확정되는 그 유중 발행가에 관련되는 부분 영향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 OS 값의 어떤 확보라든지 이런 어떤 좋은 재료를 가지고 회사가 이제 자신감 있게 이제 발표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수급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때 이제 5만원 윗단 가격을 좀 지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제 9월 달에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이 4만원대 부분까지 사실 이제 주가가 유중을 이제 뭐 성공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NDA 신청과 허가까지는 내년도 빠르면 내년도 하반기고 더 늦어지면 2024년도까지도 뭐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예, 주가가 이제 지속적인 이제 연말까지 재료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사실 뭐 프리 NDA라든지 이뮤노믹의 어떤 이제 교무세 보존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재료들을 이제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주가 흐름에 전혀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죠. 기대감도 시장 대비해서 눌려져 있고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유중 관련되는 부분들로 압박하는 흐름으로 지금 이제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재료의 어떤 강도들이 좀 묻혀버리는 어떤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회사가 뭐 바란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영향과 계속 이제 물량 관련되는 부분과 그런 걸로 지금 좀 눌려지는 흐름으로 지금 주가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이제 뭐 좋으려고 아무리 못해도 이제 한 45,000원대 5만원 요 위에 박스권에서 놀고 있어야 되는데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45,000원과 이 4만원 박스권에서 놀 때면 그 중심 가격이 42,000원입니다. 최소한. 그래서 이 가격도 유지 못하고 이제 이번 주에 만약에 끝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또 이제 이 그 박스권 하나기 한 번 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4만원, 45,000원의 어떤 박스권도 이 45,000원에서 5만원 어떤 박스권에서 내려왔다면 이 부분이 다시 내려가면 밑단의 어떤 박스권은 한 34,000원 밑단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러면 결국 이제 유중 발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왜냐면 이제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후에 회사가 이제 생각하는 NDA 어떤 신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약 남성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혁신치료제 이제 관련되는 신청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60일 이내에 지정되고 이후에 이제 연내에 선약 남성과 관련되는 NDA 신청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이제 간세포함 관련되는 부분에서 허가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내년도 1분기 이런 재료들은 있는데 이게 이제 유중 관련되는 어떤 물량 부담이라든지 유종의 어떤 성공 여부 그 다음에 기존 주주들이 참여와 이게 물론 이제 총액 인수니까 수수료는 많다 하더라도 그 물량에 대해서 이제 주관사들이 뭐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래량이 작지만 그래도 좀 영향을 계속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4만원대가 되지 않는다면 박스권이 다시 한 번 더 하향 조정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4만원이 이제 다시 또 고점이 되는 거고 밑단에서는 한 뭐 34,000원 밑단 뭐 요런 정도의 어떤 박스권으로 또 다운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주가가 행보를 할 수 있는 흐름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이미 이제 5월달에도 이런 흐름을 보였고요. 작년에 이제 나노코박스 이슈 이후에도
주가가 여러 번 이런 어떤 과거 행보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또 그럴 수 있는 어떤 흐름이죠. 그리고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찍어내려 흐르는 흐름에서 수급의 어떤 영향까지 지금 같이 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차 잔고가 늘어가면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 장중의 어떤 프로그램 부분과 결국은 이제 이 ADX 지표가 크진 않습니다만 질질 내려오는 부분들도 좀 무시를 못하는 어떤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지켜줄 때는 항상 이제 가격 라인을 엄격하게 딱 사실 좀 지켜줘야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하는데 이 한 6주 이상이 했던 이 박스권들이 매물이 되지 않기려면 내일이라도 이 4만원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 다시 이제 이 좁은 박스권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 볼린저 밴드가 좁아졌다고 하는 것은 향후에 위쪽 추세든지 아래쪽 추세든지 추세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는 흐름으로 지금 이제 가격대는 변동성 폭들은 좀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조금 살짝 내려오던 흐름들을 빨리 돌리는 흐름들이 나와 드느냐가 뭐 내일 주가 흐름에서 가장 뭐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좀 참조하면서 최소한 4만원대 위로 가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다시 다운그레이드 박스권으로 또 이제 다음 주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